혹시 아무 이유 없이 입안이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고통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뜨거운 고추를 물고 있는 듯한 느낌, 혀나 입천장이 불타는 듯한 고통.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탓입니다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답답함에 좌절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구강자결감 증상이 단순히 스트레스나 입안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심지어 우리 몸의 제2의 뇌라 불리는 장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철호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해 헤매는 질환, 바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장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탓이라는 말만 듣고 절망했던 분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강자결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말 그대로 입안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인데요. 주로 혀, 입술 안쪽, 입천장, 잇몸 등 구강 내 여러 부위에 나타납니다. 타는 듯한 느낌 외에도 따끔거림, 얼얼함, 저릿저릿한 감각, 심하면 맛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입안이 바짝 마르는 구강 건조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의 가장 큰 문제는 육안으로 보기에 아무런 염증이나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으니 지켜보자거나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는 말을 듣기 쉽죠.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알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통증 감각, 침 분비 등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몸을 긴장시키는 엑셀 역할의 교감신경과 이완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의 부경감신경이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엑셀만 계속 밟고 있는, 즉 교감신경 항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구강 내 신경이 과민해져 통증을 느끼거나 말초신경에서 신호가 증폭되는 말초 감장 및 이상통이 구강 내에 발생하고 신분비가 줄어들며 염증에도 취약해지며 구강 자결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자율신경계의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장 이야기야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우리 몸 전체 혈류의 무려 30에서 33%가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엄청난 양의 혈류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자율신경계의 섬세한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위장질환을 앓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은 저하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자율신경계가 불균형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명확한 증거죠. 여기서 장 건강이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악순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우리 장 점막은 유해 물질을 막는 튼튼한 방어벽입니다. 그런데 나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 방어벽의 치밀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틈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원래는 장 안에만 머물러야 할 소화가 덜 되는 음식물 찌꺼기, 세균의 시체나 다름없는 내독소 같은 유해 물질들이 이 틈을 통해 우리 혈관 안으로 무단 침입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혈관으로 침입한 이 녀석들을 적군으로 인식하고 즉시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온몸에 염증이라는 불을 지피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만성 전신염증의 시작입니다. 이 전신염증은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염증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생존 모드인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더 강력하게 켭니다. 그 결과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온몸이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항진된 교감신경은 거꾸로 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장벽 세포의 재생을 방해합니다. 결국 장벽의 틈은 더욱 벌어지게 되고 장누수는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장벽이 무너져 독소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온몸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위기를 느껴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그리고 이 항진된 교감신경이 다시 장벽을 더 손상시키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장 내 세균 과증식입니다. 자율신경계 불균형은 장의 연동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장 운동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 소장의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사이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소장에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세균들이 내뿜는 내독소는 또다시 전신염증을 유발하고 자율신경계를 더욱 교란시켜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처럼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자율신경계는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균형을 잃게 되고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과 스트레스 반응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의 건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심박 변이도인데요. HRV는 심장이 뛰는 주기 간의 미세한 시간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변화가 클수록 자율신경계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자율신경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나쁘거나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HRV가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 건강이 자율신경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장 환경에서는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들이 초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SCFA는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우리의 기분, 인지기능,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자율신경계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구강자혈감 증후군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입안의 통증과 연결되는지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이 악화되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은 전신에 저등급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신적인 염증은 구강 내의 미세신경들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은 신경의 민감도를 극도로 높이는 중추감작을 심화시켜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크게 느끼게 만들거나 실제로는 없는 자결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침 분비가 줄어드는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여 통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구강 자혈감은 장 건강 악화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몸 전체의 신호의 스노우볼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탓이라는 말에 좌절하기보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장 건강 회복을 통한 자율신경계 균형 되찾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너진 장벽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에 사는 좋은 군대입니다. 이 좋은 군대의 수를 늘려 나쁜 균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군대가 잘 싸울 수 있도록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보급품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있으며 하루에 한 번 100에서 200ml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통곡물 같은 식품에 풍부하며 자연스럽게 식사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둘째, 장내 세균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꿔야 합니다. 나쁜 먹이는 줄이고 좋은 먹이는 늘리세요. 가공식품, 설탕, 정제 탄수화물은 장내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이런 식품은 줄이시고 대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대폭 늘리셔야 합니다. 무지개 식단으로 섭취하세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을 넘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식물에는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염증을 줄여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 된장, 나토, 플레인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주세요. 충분한 수분은 장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는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식이섬유를 많이 드실수록 물을 더 충분히 마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량의 오일은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등을 한 수저씩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MCT 오일이라고 불리는 것들 위주로 드시면 좋고 오일만 먹기 어렵다면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강자혈감 증후군이 단순히 스트레스나 입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이지만 희망적인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입안의 고통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스트레스 탓이라는 말에 좌절하기보다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해결책들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